지금 평택항에는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1200톤이 또 51대의 컨테이너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 왜 저 멀리 필리핀까지 해외여행 갔다 왔을까요? 혹시 필리핀 말고 다른 나라로 간 쓰레기는 없을까요?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오늘은요, 우리가 쏟아내는 쓰레기가 세계 곳곳에 어떻게 쓰레기 섬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폐기물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직접 취재한 세계일보의 윤지로 환경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로 기자님, 이야,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가 버린 폐기물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는 말레이시아 섬을 직접 다녀왔다면서요. 네, 지난달 15일, 벌써 한 달 됐네요. 네. 15일에서 18일까지 한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왜 하필 말레이시아였냐면요. 중국이 폐기물 수입 안 하겠다고 한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난 나라가 말레이시아거든요. 말레이시아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서쪽에 클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플라우 인다라고 하는 섬을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섬에 직접 갔다는 건데 직접 가보니까 어때요? 쓰레기가 정말 많던가요? 네, 정말 제가 평생 보고도 남을 쓰레기를 짧은 시간에 다 보고 온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많이 봤네요. 예,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워낙 이제 해가 계속 내리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바싹 말라 있어갖고 자체로 막 냄새가 막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 투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 소각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 이런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걸 태우다 보니까 굉장히 유독한 냄새가 아주 그 현장에 자욱해요. 그래서 몇 킬로를 벗어나도 그 냄새가 계속 나고 제가 한 그 현장에 2시간 남짓 있었는데 거의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지독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섬에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람 살고 있습니다. 2만 플라우 명. 인디라는. 네, 그 섬에만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는 버려진 쓰레기에서 또 이제 고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이제 찾아서 이제 또 팔아서 그걸 생계에 보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그런 이제 폐기물 태우는 냄새 때문에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 유독 가스 냄새도 나고 막 쾌쾌한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쓰레기 들어오는 걸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현지 방송에서도 다뤄졌다고 해요. 하는데 사실 딱히 달라진 건 없었고 이따금씩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단속을 하긴 하는데 이게 왜 두더지 잡기 게임할 때처럼 한쪽 단속해놓으면 다른 데서 또 만들어지고 거기 잡으면 또 여기 다시 오고 이런 게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근데 말레이시아 그 지역의 쓰레기가 아니고 다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쓰레기라면서요? 예, 제가 본 현장은 다 외국 쓰레기가 거의 한 90% 이상이었는데요. 외국이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 체코, 일본 등등 웬만한 주요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있었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먼 나라까지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배를 타고 여기 와서 버려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와서 분리선별을 하고서 괜찮은 거는 이제 잘게 쪼개거나 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페트병 같은 경우 이렇게 잘라서 우리 패딩 만들 때 쓰거나 수영복 만들 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플라스틱 커피컵 같은 것도 키보드 자판 만들거나 극세사 섬유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꽤 돈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왕성하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제 폐기물 수입 안 한다 이렇게 딱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남아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막 너무 이제 자기네가 원래 해오던 것 이상으로 막 넘쳐 들어오니까 사실 이거를 분리선별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선별하는 것도 사실 다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꼼꼼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톤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 3톤 정도만 이제 쉬운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 7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7톤 굉장히 70%. 그렇죠. 70% 정도 그냥 버리는데 이걸 계속 쌓아두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불태워서 부피를 줄여서 그 위에 또 버리고 태우고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쓰레기 산을 이루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저는 또 관심이 또 가는 부분이 우리 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도? 그렇죠.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과자, 어떤 묶음 거요? 포장된 포카땡 이런 것들. 감자 과자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감자 과자 우리나라 한글 써져 있습니까? 예, 한글 써져 있고. 우리 거짓말도 못 하겠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무뼈 닭발 육수 포장됐던 거, 무뼈 닭발도 있다고요? 예.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수출돼서 정상적으로 수출돼서 그래, 현지인들이 쓰고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뼈 닭발 맛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입된 거 보면은 뒤에 이렇게 수입 인지라든가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거기에 현지에 오래 살았던 우리나라 이민 가서 오래된 그분께 여쭤보니까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그 브랜드가 아니다. 들어온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수입 100% 그쵸. 우리 쪽에서 갔던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폐기물 수거 업체가 그러면 돈을 주면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버린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거를 이렇게 100%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 이게 그 성상을 보건데 이게 상태가 성상이라면 상태를 보는 상태요. 예, 그 상태를 보건데 이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쓰레기로 이렇게 보냈다기보다는 네. 아마도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서 수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30%만 선별한다 그런 이유에서처럼 한 이제 선별 대충 하고서 나머지 사실 더 선별하면 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버린 게 아닐까. 근데 제가 본 건 이제 극히 일부분이어서 이제 모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산을 다 뒤져볼 수도 없는 그쵸. 거잖아요. 네. 감자, 과자 그걸 보셨다는 건데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작년 여름이랑 가을 이럴 때만 해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도 이제 중국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안 받겠다. 이렇게 사실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업체가 외국의 폐기물을 받을 때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 AP 면허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실제로 3개월 동안 정지를 시켰어요. 수입 더 이상 못하도록.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제가 마침 갔을 때 이 문제를 책임진 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브리핑이 열렸어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다 원료다. 되팔면 돈이 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느냐. 이게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통화가 링깃인데요. 링깃이죠. 전 세계적으로 6천억 링깃이고 말레이시아도 300억 링깃 시장이다. 이게 얼마냐면요. 300억 링깃이면 한 74억 달러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휴대폰 작년에 판 수출액이 1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휴대폰 판 거 한 절반 정도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착각 아닌가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밝힌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장을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날 말하기로 한국, 캐나다 등등 해서 한 7개국 쓰레기는 우리 앞으로 계속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다녀오신 곳이 플라우 인다라는 섬인데 다른 섬도 쓰레기 섬이 좀 있나요? 예, 많습니다. 클랑이라는 지역, 이게 플라우 인다 말고도 이제 클랑이라는 또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 주민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 여름부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이래서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자기 이제 친구랑 같이 개인적으로 둘러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봤더니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차 몰고 둘러봤는데도 한 50몇 군데를 불법 소각하거나 투기하는 50몇 군데를 발견했다고 하고 또 그 밑에 클랑에서 한 20km 남동쪽 내려가면 젠자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주민도 자기가 그냥 자기 집 근처에서만 한 5군데를 발견했다고 하고 엄청 많네요. 또 그 북쪽의 페낭 이게 다 이제 정부가 공식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들만 해도 이 정도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곳들이 대체로 땅값이 싸고 또 한국에서 가깝고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중국계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계가 많은 곳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중국계도 있고 말레이계도 있고 여러 인종이 살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체가요. 분리선별하고 이런 업체가 6천 곳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정말 많은 업체인데 중국이 갑자기
나라 이제 그 폐기물 수입 시장을 딱 닫아버리니까 그 많은 업체들이 갑자기 할 게 없어지잖아요. 결국 말레이시아의 자신과 유사한 중국계한테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그 업체들 중에서 좀 자본력이 있는 데는 직접 막 미국 이런 데도 많이 진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 예. 자, 쓰레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자, 어떻게 세계 곳곳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광고 듣고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환경 전문 윤지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원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또 말레이시아 많은 섬들 있잖아요. 쓰레기 섬들이 되는 게 중국이 작년에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중국은 왜 그럽니까? 좀 따지는 게 아니고. 네. 네.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폐기물 안 받겠다 한 게 2017년 7월이에요. WTO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 이제 세계 쓰레기 덤핑장 되고 싶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폐기물을 받아서 뭐 필요한 건 팔더라도 결국 잔재물은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태우든 매립하든 다 이제 중국이 부담해야 할 환경적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환경적인 이런 기준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어쩌면 거죠. 환경에 대해서 눈을 뜬 거네요.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수입을 금지했는데 폐기물 수입 금지. 네. 결국은 그게 우리도 힘들게 되고 말레이시아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인데 예. 동남아의 많은 나라에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필리핀에 수출했던 쓰레기 컨테이너가 지금 평택항에 돌아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게 모두 중국 수입 금지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진 않은 게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금지해서 우리가 중국에 보낼 쓰레기를 그러면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으로 보냈냐? 네. 이거는 사실 조금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투 트랙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폐플라스틱이 깨끗한 거는 자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거 자원이다. 우리 계속 이 시장 포기 못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들도 업체들도 중국에 그럼 놔버린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자 해갖고 굉장히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을 중단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갑자기 폐플라스틱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군요. 예, 그 2017년에는 폐플라스틱을 20만 톤을 수출해서 6만 톤을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작년에는 완전히 반대로 돼갖고 7만 톤 정도를 수출하고 그 2배가 넘는 15만 톤을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좋다고 수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폐플라스틱 순수입국이 된 거고 어느 나라 게 많이 오냐면 일본, 벨기에, 독일, 미국 이런 선진국 물량이 많게는 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뭐 괜찮은데 그쵸. 쓰레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으로서 플라스틱 말고 이제 진짜 쓰레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처리할 여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말 쓰레기들은 외국으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던 것도 그런 걸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외국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사실 멀리 볼 게 없네요. 국내에도 쓰레기 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쓰레기는 우리도 처리할 여력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기사가 됐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이게 한 7만여 톤 정도 되고요. 제 고향인데. 그렇습니까? 갑자기. 예, 제가 다녀온 거는 이제 인천 부평구였는데 여기는 건설 폐기물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업체가 건설 폐기물 받아다가 이제 분리선별하는 집화장이었는데 업체가 망하면서 그냥 쓰레기가 거의 이 스튜디오보다 더 크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도 보면 전봇대에 누가 쓰레기 하나 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버리고 하면서 쓰레기가 옆에 주변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게 뭐 깨진 창문 효과인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원래는 그 집화장 거기만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 주변에 한 4-5군데가 계속 미니 쓰레기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공식 통계가 발표되긴 할 텐데요. 지난주에
관련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환경부 관계자가 말하기를 지금 한 잠정 이제 보기에 한 115만 톤 정도가 전국에 그렇게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만큼 많은 양이냐면요. 네. 이거를 만약에 민간에서 전량 소각을 한다 이렇게 태운다고 가정하면 한 연간 100억씩 세금을 들여도 한 30년 넘게 걸려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양입니다. 엄청난 양인데 결국 중국 수입 금지 조치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줬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 산은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들어져 왔고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주로 시골이나 뭐 야산 이렇게 좀 주목을 못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막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이래서 쓸 뿐이지 이게 사실 우리 구조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지 않으려면 빨리 재활용할 거 하고 나머지 잔재물은 소각하든지 매립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폐기물 계속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네. 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재활용 시장이 생각만큼 이렇게 커지지가 않았었고 또 매립할 땅은 부족하고 소각장도 늘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엄청 줄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게 문제군요. 네, 이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리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같은 건 잘하잖아요. 그쵸. 잘하는데 분리 배출만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이 폐기물 문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은 항상 자국 처리 내지는 그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우리나라 관련 법에도 사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더구나 이제 동남아 이런 쓰레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규제가 아마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렇게 배출하는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도 그렇고요. 생산자들 당연히 발생량 줄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우리 지금 이 재활용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결국 이 문제가 난 거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다 같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자, 멀리 보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올 들어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죠. 폐비닐은 사실 다른 제품을 만들려면 수지가 안 맞고 태우고 땅 속에 묻으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들은 것처럼 해외로 보내지기도 하는데요. 비닐을 비롯한 쓰레기 자체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여가는 게 아마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